안녕하세요. 트렌드 코리아 톡톡 진행을 맡은 고혜리입니다. 이번 첫 순서는요, 그 인물에 대해서 더 가까이 집중해서 탐구해보는 시간이죠. 가까이 톡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어디서 이렇게 파워풀한 목소리가 나오는 걸까요?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의 소유자 가수 김민선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요? 왜요? 몸매 차이가 너무 아니에요. 비욘세 같아, 비욘세. 이렇게 옆으로 떨어져 있어요. 비욘세 와봐. 두분 다 매력. 자, 우리 일단 음치사대 분들 뜻대로 됐어요. 6번이 남았어요. 어때요? 기분 좋아요? 여한이 없죠. 쓰러질 것 같아요, 여기서. 저는 노력했죠. 방송 최초의 정말 웃긴 무대가 나올 것 같아요. 레전드 무대가 나올 것이다. 네. 실망시키지 마세요. 자, 우리 광주어 모델. 네. 소감이 어떠십니까? 너무 떨리고요. 떨리겠지. 뭐야, 시어머니 아까 립싱크 너무 잘했는데? 제가 평소에 너무 좋아하던 에일리 씨랑 듀엣 무대를 꾸밀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에일리야! 바보 같았어. 다 왔어, 이제! 정말 바보 같았어. 정말 바보 같았어. 너랑 누웠어. 너 헤어지고 나서 너랑 누웠어. 너랑 누웠어. 너 헤어지고 나서 음악에 미쳐 살았던 이 모든 노래 가사가 얘기 같았어. 죽도록 불렀어. 조금씩 다 찬 눈물이 말라갔어.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기도 하고 노래도 하고 연기도 하고 노래도 하고 모델도 활동하고 있는 김민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깜짝 놀랐어요. 오기 전에 그 민선님 영상을 봤거든요. 아, 보셨어요? 네, 보니까요. 정말 또 많은 분들에게 또 사랑을 받았던 프로그램이죠. 이 미스트롯 3에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네. 거기서 엄청나게 또 멋진 노래 실력을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 프로그램에 나가게 되신 건가요? 네, 우선 저희 부모님께서 트로트를 굉장히 좋아하셔서 처음 그렇게 트로트를 접하게 되다가 나도 도전해볼까 하는 생각이 듣고 그리고 또 보다 보니까 또 매력에 빠지게 돼서 네, 그렇게 해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미스트롯 3 이게 아무나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선 과정도 거치고 정말 실력 있는 분들만 나가는 그런 프로라고 들었거든요. 노래 실력이 원래부터 좀 출중하셨나요? 저는 고등학교 때도 밴드부 활동을 했었고 홍대에서도 밴드부 활동을 했었고 그렇게 노래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왔던 것 같긴 해요. 네. 또 제가 과거에 또 활동들을 찾아보니까 정말 다방면에서 이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연기면 연기, 모델이면 모델, 그리고 미스트롯 3에 나올 만큼 가수 활동까지 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느 분야에서 또 집중적으로 활동하실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연기를 시작하게 된 이유도 드라마에서 역할이 가수 역할이었어요. 가수를 꿈꾸는 지망생 역할로 시작해서 그렇게 또 연기의 매력에 그게 또 빠지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연기 또 다른 연기 그 드라마의 기회도 생기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델 일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냥 대학 시절부터 그냥 뭐 알바 개념이죠. 약간 피팅 모델, 의류 피팅 모델부터 시작해서 그런 모델 활동하면서 지금은 뭐 뷰티 쪽이나 또 웨딩 쪽으로도 뭐 전속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아무래도 노래로 시작을 했다 보니까 제 노래를 가장 좋아하고 결국엔 제 종착지는 노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무대에 또 이번에 미스트롯 경연하면서 서보니까 노래할 때가 가장 또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사실은 저는 계속 노래를 할 생각이고
저는 모델도 계속하고 하지만 노래를 계속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 끼를 또 숨길 수가 없으니까 이제 다방면에서 활동을 하게 되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무대에 섰을 때 가장 행복하고 노래를 부를 때 가장 좋다, 나답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또 가수분들 나오면 또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는데요. 네네. 가수분들이시니까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노래 한 소절 짧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제가 아무래도 또 경연 때 불렀던 곡을 짧게 네.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우시는 우리 아버지 눈물도 모르신 분이 이렇게 좋은 날인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너무 멋있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저는 또 이게 바로 옆에서 듣잖아요. 듣자마자 지금 겨울 와서 그런 게 아니고 소름이 쫙 끼쳤어요. 정말요? 역시 너무 잘 부르시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뭐 가수분한테 제가 잘 부른다고 하는 게 좀 실례인 것 같은데 진짜 그 정도로 듣자마자 너무 맛깔나게 진짜 잘 부르신다. 왜냐면 저희 또 어머니가 트로트를 좋아해서 계속 틀어놓고 막 집안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방송 보시고 이번에는 민서님 팬이 될 것 같다는 너무 그런 예감이 좀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정말 역시 왜 노래를 부를 때 이렇게 좋다라고 말을 하는지 딱 느껴졌는데요. 자, 그렇다면 또 이렇게 노래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 음악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있는 가수 지망생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이 분들에게도 먼저 앞선 길을 간 선배로서 한마디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뭐 저 같은 경우도 아직도 도전 중이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길을 걷다 보면 뭐 언젠가는 올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뭔가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네. 쭉 가면 된다. 네네네. 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혹시 개인적인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건가요? 저 같은 경우도 되게 주변에서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해줄 때마다 더 힘이 나더라고요. 주변에서 너는 되게 아직도 여전히 하는구나. 되게 멋있다. 그렇게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쫓는 그런 모습이 너무 멋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게 또 힘이 되고 해서 더 열심히 하고 이렇게 더 노력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아마 이 노래 실력을 아는 지인분들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반짝반짝 빛이 나니까 이걸 또 못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도전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는 분들에게도 또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해요. 해보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다라는 항상 그런 주의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도전을 해보는 게 후회 없는 선택일 거라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러면 언젠간 계속 한 발 한 발 그 꿈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요. 네. 가수 김민서님을 홍보할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홍보 멘트 짧게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실 살면서 가장 열심히 살았던 때를 떠올리자면은 딱 두 시기가 떠오르는데요. 입시 때랑 경연 미스트롯 할 그때인 것 같아요. 그때 굉장히 뭔가 고군분투하며 열심히 살았는데 계속 제가 또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도전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요. 앞으로 되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이 음악 아까 짧게 들려주셨는데요. 전곡 다 들어보면은 정말 그 매력에 푹 빠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 멋진 음악을 하는 가수 김민서 씨, 앞으로도 더 많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김민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엇인지 나도 모를 내 안에 또 다른 날 기억하니 It's all like that boy I can't wait 기다릴게 너무 늦어지지만 않으면 돼 우와. 언제나 난 기억할게 yeah. It's alright babe That's alright babe Boy I want you 내가 네 손잡고 걸을 때 네가 부를 때 Boy I want you 내가 네 손잡고 걸을 때 내가 부를 때 Oh baby it's okay 어떻게나 our last night 기억하고 있어도 아직 너는 몰라야 해 Boy I can't wait 여기서 나 너무 늦어지지만 않으면 돼 우아이. 먼저 내게 다가와줘 yeah. It's alright babe That's alright babe Boy I want you 내가 네 손잡고 걸을 때 내가 부를 때 Boy I want you 내가 네 손잡고 걸을 때 Oh I do yeah, 너와 내가 꿈꾸던 Stay with me 너와 눈을 맞춰 날 숨쉬게 해 넌 마치 violet so let me do 이제 시작해 all day Boy I want you 내가 네 손잡고 걸을 때 내가 부를 때 Boy I want you 네가 내 손잡고 걸을 때 네가 부를 때 Oh baby it's okay 이번 시간은 편지의 기자와 함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짚어보는 모 이슈 시간입니다. 편지의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생활과 밀접한 내용 3가지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군복무 환경 개선 소식, 그리고 1인 가구의 생활 변화, 그리고 연말 해외 직구 피해 주의보까지 우리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이슈들을 준비했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 더욱더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소식은 국방부가 내년부터 하사의 기본급을 인상하고 이 경계부대 근무 시 최대 486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국방부는 내년부터 하사의 기본급을 6.6% 인상해 기본급을 200만 원으로 책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경계부대에서 근무하는 하사가 평균 386만 원을 받았던 것에 비해 처우가 크게 개선될 예정입니다. 또한 당직 근무비와 시간 외 근무수당 상한도 확대될 전망인데요. 현재 경계부대 시간 외 근무수당 상한은 월 100시간인데 앞으로는 실제 근무 시간을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계부대 근무 하사가 세전 기준 100만 원 이상 올라간 최대 월 486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처우 개선이 되는 건데요. 이 같은 처우 개선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국방부는 이번 개선안이 장병들의 근무 의욕 사기를 높이는 것은 물론 경계부대의 근무 환경을 일반 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방부대의 근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근무지 변경이 없이 현 부대에 머물고자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경제적으로 처우 개선을 해주는 것 이외에도 또 다른 것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는 장병들의 복무 여건 개선 외에도 첨단 과학기술 강군 건설과 방위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면서 미래 전장 환경에서 경쟁력 있는 군을 만드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군인들의 처우 개선 많은 분들이 환영할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소식은 1인 가구 최근 들어서 정말 많아지고 있는데요. 1인 가구의 생활 변화에 대한 조사 결과라고 합니다. 이 월 평균 소득이 315만 원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이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서 이 1인 가구의 생활비 부담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KB금융그룹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315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중 약 40.8%, 즉 128만 원을 생계비로 지출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2년 전보다 2.1%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고물가와 고금리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기도 합니다. 특히 식비 부담이 커지면서 하루 평균 끼니 수가 2.2끼에서 1.8끼로 감소했고 혼자 밥을 먹는 혼밥 비율도 늘어났습니다. 65.2%에서 67.8%로 증가했습니다. 응답자의 60% 이상이 직접 요리를 해먹는다고 답했고 배달 음식 사용도 증가했습니다. 1인 가구의 생활 변화, 특히 이 식문화에서도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하루 평균 끼니수가 2.2끼에서 1.8끼로 감소했다고 하니까 좀 놀라운데, 자, 그렇다면 주거 환경에도 변화가 있었다고요? 네, 월세 거주율이 45.1%로 증가한 반면 자가와 전세 거주 비율은 각각 감소했습니다.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생활 전반에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의식주, 이 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식비 부담과 또 지금 거주율에 관해서도 굉장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건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만족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1인 가구의 71.2%는 현재 1인 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공간 활용, 여가 시간 활용 등의 만족도는 높은 반면 경제적 안정과 외로움, 건강은 여전히 걱정거리로 꼽혔습니다. 네, 1인 가구, 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점점점 이렇게 부담이 느껴지는 요소가 느껴지고 있어서 좀 사회적으로 해결책이 시급해 보이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쇼핑 많이 좋아하실 텐데요. 기자님도 좀 쇼핑 좋아하시나요? 네, 쇼핑 너무 좋아하는데요. 이제 11월 말이면 블랙 프라이데이잖아요. 그때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또 관련된 소식을 가져오셨더라고요. 이렇게 기자님처럼 블랙 프라이데이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좀 소비자분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해외 직구와 관련된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외 직구 관련 소비자 상담이 약 3만 건이 접수가 되었는데요. 이 중 20%에 달하는 상담이 연말 할인 행사 시즌인 11월과 12월에 발생했습니다. 가장 많은 피해 사례는 취소, 환불, 교환 지연 및 거부로 24.2%를 차지했으며 미배송 및 배송 지연, 제품 하자 문제도 주요 상담 사유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의류와 신발 관련 상담이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또 이렇게 사기성 쇼핑몰, 이것이 엄청나게 문제라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사기성 쇼핑몰은 공식 브랜드 명칭과 로고를 도용하거나 유사한 웹 디자인을 사용해 소비자들을 속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할인율을 제시해서 유인한 뒤 제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저품질 가품을 보내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점점점 사기를 벌이는 이 행각들이 좀 고도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소비자분들은 어떤 부분에 주의를 해야 할까요? 네, 소비자원은 SNS 광고를 통해 접속한 쇼핑몰이 공식 브랜드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과도한 할인율을 의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피해 보상을 받기에 유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소비하실 때, 무언가를 구매하실 때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내용 3가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알찬 소식 전해주신 편지혜 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이재규 기자와 함께 다양한 건설, 부동산 이슈를 알아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이재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규입니다. 네, 오늘은 부동산과 관련된 2가지 소식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일반인 분들은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이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 PF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해결 방안을 지난 13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 PF 시장의 구조적 취약점이 이 건설사와 금융기관의 연쇄적인 위험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라고 하는데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좀 쉽게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13일 정부는 경제관계 장관 회의에서 부동산 PF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시행사 자기자본 비율을 현행 23%에서 20%까지 높이겠다는 내용입니다. 2022년 춘천 레고랜드 사태 이후 PF 부실 위험이 이슈가 된 지 약 2년 만에 발표된 개선안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PF 시장의 큰 문제는 영세 시행사의 낮은 자기자본 비율로 인해 초기부터 고금리 대출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시행사는 전체 사업비의 2, 3%만 투입하고 나머지 비용은 고금리 브릿지론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였었습니다. 반면 미국과 일본에서는 시행사가 사업비의 30% 정도를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토지 소유주의 참여를 유도하고 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유인을 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정부는 토지 소유주가 땅을 현물로 출자해 시행사의 자기 자본을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미국의 업리츠와 같은 방식인데요. 이렇게 참여한 토지 소유주에게는 사업이 완공되고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고금리 브릿지론을 줄여 분양가 하락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시행사에 대해선 PF 대출을 더욱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금융사의 대손 충당금 적립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정부가 방안을 내놓았지만 이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표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선안이 영세한 시행사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자본력이 약한 시행사가 재무적 투자자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은 크게 바뀌지 않는 것으로 비판을 하였습니다. 정부는 내년 1분기까지 시행사의 낮은 자본력으로 인한 건설사의 과도한 보증 문제를 해소할 방안으로 해소 방안을 추가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번 조치를 통해서 영세 시행사와 대형 시행사 더욱더 양극화가 심화될 것 같다, 이러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자본력이 영세 시행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 높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영세 시행사는 자기 자본 비율이 오르면서 시행 사업에 진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로 인해 주택 공급이 감소하고 가격 상승이 초래될 가능성을 함께 영세 시행사들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시행과 함께 추가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가 언급했습니다. 이 건설사가 어떤 주택이나 건물을 짓기 위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자기 부담금의 비율을 더욱더 높인다는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앞으로 또 추가적인 개선안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선안이 부동산 PF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소식은 분양 소식인데요. 올해 4분기 전국적으로 약 8만 가구의 분양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수요자들의 관심이 더욱더 집중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소개해 주시죠. 네, 올해 4분기에는 전국적으로 약 8만 381가구가 분양될 예정으로 지난 1, 3분기 평균보다 많은 물량입니다. 그중 수도권에서만 약 4만 78가구가 집중되며 신규 단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인천에서는 2곳이 분양할 예정인데 대우건설과 DL건설이 분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서는 현대건설이 분양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보일 것 같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분양이 일어나고 있어서 좀 청약을 기다리시는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곳들 분양가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예, 아직 분양가는 나와 있지 않는 상태인데요. 아마 모집 공고가 나오는 날 정확한 분양가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주변 시세를 한번 바라보면은 서울 강서구 등촌동 같은 경우는 평당 분양가가 4천만 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서 그 4천만 원 수준으로 유지를 할 것 같고요. 인천 2곳 같은 경우는 주변 시세를 대비해 봤을 때 1,600만 원 후반부터 1,700만 원 초반대에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주변 시세와 비슷하게 분양가가 형성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주변 시세에 알맞게 그렇게 건설사에서, 시행사에서 그런 식으로 분양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요즘에는 좀 대형 평형보다는 이 중소형 평형이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특히 좀 국민 타입이라고 볼 수 있는 84 타입이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여긴 어떻게 나눠져 있나요? 네, 정확히 보셨는데요. 이곳도 중소형 평형 타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59, 74, 84 타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인천의 하객동에서 분양하는 대우건설만 111제곱미터 타입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분양가와 타입까지 고려하셔가지고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여러 개발 사업과 교통 인프라 확대로 인해서 각 지역의 이런 청약 소식에 대해서도 기대가 쏠려 있는 만큼 다음 시즌에는 어떤 단지가 주목을 받을지 또 연속해서 이 정보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오실 거죠? 네, 무조건 갖고 와서 많은 시청자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소식 전해주신 이재규 기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시장의 별의별 테마주를 모두 파헤쳐드리는 시간, 별별 테마의 문그린입니다. 별별 테마 첫 번째 시리즈는 바로 반도체입니다. 아니, 내가 공대생도 아닌데 주식하는데 반도체까지 공부해야 한다고? 우리 주식시장에서 대체 왜 이렇게 반도체의 중요성이 큰 걸까요? 우리가 매일 쓰는 핸드폰, 일하는 컴퓨터, 드라마를 보는 태블릿 등등 대부분의 전자기기에 다 반도체가 들어가죠.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이 생겨나면서 반도체 사용량이 급등했는데 이제는 챗GPT, 자율주행 등등 AI 돌풍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합니다. 기사를 읽다 보면 어떤 반도체, 어떤 공정에 대한 개발을 착수했다느니, 어떤 공정이 수요가 지속된다느니,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매수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반도체 생태계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란 뭘까요? 도체는 전기가 흐르는 물질이고 부도체는 전기가 흐르지 않는 물질을 뜻합니다. 그것의 반이니까 평소에는 전기가 흐르지 않다가 어떤 특별한 조건일 때만 전기가 통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반도체는 총 8단계의 공정을 거쳐서 만들어집니다. 실리콘 등으로 만든 기둥을 얇게 썰어 원판을 만드는 웨이퍼 제조 공정부터 시작합니다. 이 웨이퍼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도체의 상태인데요. 이걸 도체와 부도체의 성격을 모두 가진 반도체로 만들기 위해 표면에 얇은 막을 입히는 산화 공정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생긴 산화막은 든든한 보호막 역할을 해줘서 다른 불순물들이 붙는 걸 막아줘요.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는 아주 작은 불순물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산화를 마친 웨이퍼에 빛을 이용해 반도체 회로를 그려넣는 포토 공정을 진행합니다.
빛으로 어떻게 회로를 그려넣냐? 먼저 사나마귀에 빛에 민감한 물질인 감광액을 바르고 빛을 쏴줍니다. 이때 빛과 웨이퍼 사이에 회로의 패턴이 담긴 마스크를 놓아서 마스크에 그려진 패턴대로 회로가 그려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상태는 웨이퍼 위에 사나막이 있고 그 위에 회로 모양으로 그려진 감광액이 있는 상태일 텐데요. 감광액에 따라 사나막의 불필요한 부분을 없애는 식각 공정까지 빠르게 거쳐줍니다. 그 후에 감광액도 제거하면 결국 회로 모양대로 그려진 사나막이 남겠죠. 웨이퍼 위에 집적 회로들을 보호하기 위한 얇은 막을 만들기 위해 증착 공정과 전기적 성질을 형성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온 공정까지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집적 회로가 전기 신호에 반응할 수 있게 집적 회로를 따라 금속선을 연결하는 배선 작업을 거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금속기를 통해 신호가 잘 전달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완성 단계입니다. 이렇게 진행된 개별 칩들이 원하는 품질만큼 도달했는지 확인하는 단계가 EDS 공정인데요. 이때 불량품을 선별해 효율적으로 다음 공정이 진행될 수 있게 합니다. 모든 물건을 제작할 때 마지막은 포장이겠죠. EDS 공정까지 끝나면 패키징 공정을 통해 외부의 온도나 습도, 진동이나 충격 등의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받는 형태로 완성합니다. 저는 오늘 삼성전자에서 제공하는 반도체 8대 공정 소개글을 참고했고요. 더 자세히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로 첨부할 테니 참고해주세요. 우리가 주식시장을 깊게 이해하기 위해 반도체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와 반도체 공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렇게 이해한 반도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업들을 눈여겨보면 좋을지도 알아볼게요. 네, 이번 시간은 전국의 핫플, 전시, 축제를 알아가 보는 시간이죠.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어디로 한번 떠나볼까요? 저희 정예린 아나운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정말 쌀쌀해졌습니다. 이 쌀쌀해진 날씨에 맞는 곳을 찾아오셨다고 하는데요. 어디인가요? 네, 최근에 날씨가 너무 추워졌죠. 이 겨울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울과 관련된 축제 제가 하나 소개해 볼까 하는데요. 바로 이 겨울을 아름답고 밝게 비춰줄 그 축제, 비초롱 서울 비초롱 축제입니다. 서울 비초롱 축제는요, 2009년부터 매년 개최하다 보니까 서울의 대표적인 겨울 축제로 자리 잡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혜림 아나운서 갔다 온 적 있나요? 여기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저도 예전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네, 언제쯤 갔다 오셨나요? 사실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예전에 갔다 왔는데 네. 기억에 너무 남았던 게 정말 예쁘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저도 한 2번 정도 가봤는데요. 작년이랑 한 3년 전 정도에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때 봤었던 게 정말 다채로운 조형물들과 함께 이게 정말 예쁜 사진을 남길 수가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왔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Soul Lantern, 서울 빛을 놀이하다라는 주제로 축제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발음이 장난 아니신데요. Lantern. 근데 이게 매년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매해 정말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특히 올해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요? 네, 즐길 거리가 참 많은 이번 축제에서요. 이제 매력 포인트를 조금 꼽아볼까 합니다. 단순히 조형물을 보는 데서 끝나지 않는데요. 우선 조형물 자체도 전통놀이의 개념에 현대적인 요소까지 어우르는 구성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전시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를 통해 관람객의 움직임을 통해서 빛과 조형물이 변화한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특별한 경험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심지어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점점 연말 분위기가 느껴질 때면 저는 내년에 꼭 이루고 싶은 소원 하나 생기기 마련인데요. 나만의 소망을 적어 트리에 걸 수 있는 소망의 트리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 나만의 조명등 만들기라고 해서 직접 조명을 만들어 가져갈 수 있는 창작 체험도 존재하는데요.
그냥 전시만 봤다면 집에 갈 때 조금 아쉬울 수 있는데 이렇게 조명들을 만들고 가지고 간다면 마음도 손도 든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전시뿐만 아니라 축제다 보니까요. 볼거리 그리고 즐길거리까지 체험 프로그램을 알차게 구성해 놨는데요. 이 시청자분들께서 우리도 이번에 가야겠다라고 해서 많이 방문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청계천이 좀 길다 보니까요. 도착하셔가지고 도대체 이 축제는 어디서 하는 거지? 이렇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청계천 중에서도 어느 구역으로 가야 하나요? 네, 이번 축제에서는요. 청계광장부터 이제 청계천 일대를 4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청계광장부터 광통교까지는요, 전통 산대놀이와 어가행렬의 빛으로 재현하면서 이제 조선시대의 문화와 예술을 만날 수 있는 빛의 연이라는 구역이 있습니다. 또 광통교에서 광교까지 세계적인 랜드마크와 전통놀이를 결합한 빛으로 일상탈출 공간도 있는데요. 또 광교에서 장통교 혼례, 급제 등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조명으로 표현한 일상의 희락이라는 구역과 함께 장통교에서 3.1교까지 서울의 미래를 상징하는 해치와 글로벌 캐릭터 조형물이 현대적인 매력을 더한 이 빛의 서울 산책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걸으면서 이 구역마다 꾸며져 있는 모습이 좀 다르니까요. 각각의 매력이 있을 것 같고, 걸어가 보시면서 각각의 이런 모습들도 느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가기 전에 이 스케줄을 잡아야 할 텐데, 언제까지 이 축제가 진행이 될까요? 네, 이 축제 기간도 꼭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2024년 12월 13일부터 2025년 1월 12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또 점등 시간이 매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켜진다고 하니까요. 그 점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문하시기 전에 이 기간과 그다음에 점등 시간까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헛걸음하지 않겠네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예린 아나운서만의 꿀팁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런 축제 제가 꿀팁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겨울 야외 축제다 보니까 굉장히 춥습니다. 그렇다 보니 따뜻한 옷차림과 함께 핫팩, 따뜻한 물을 챙기시는 거를 제가 추천드리고요. 또 이게 특별한 포토스팟이 많습니다. 다채로운 조형물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면 정말 저조차도 예쁘게 나오니까요. 휴대폰 정말 꽉꽉 충전시키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보조 배터리를 챙기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이게 매년 열리는 서울빛 초롱축제. 올해도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따뜻한 연말,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는 이 축제에 함께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청계천 광장에서 열리는 서울 빛초롱 축제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알찬 소식 전해주신 정예린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성비 주말 나들이 꿀팁. 서울 물재생체험관에 다녀왔어요. 서울 물재생체험관은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관람료는 무료랍니다.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 홈페이지에서 미리 예약할 수 있어요. 참고로 주말에는 굉장히 인기 있어서 사전 예약이 필수예요. 저는 평일에 방문해서 현장 발권을 했어요. 평일은 주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편이에요. 입장하면 가장 먼저 우수수 친구들이 맞이해줘요. 안내데스크에는 활동지가 무료로 배부되고 있는데요. 활동지를 따라서 체험을 하면 체험관을 알차게 즐길 수 있어요. 어린이용 활동지도 따로 구비되어 있답니다. 물품 보관함에 물건을 맡기고 가벼운 몸으로 체험을 시작해 볼게요. 먼저 1층에서는 서울의 물재생센터들을 소개해주는 영상을 관람할 수 있어요. 또 서남 물재생센터 홍보관을 방문해봤어요. 서남 물재생센터 관련 홍보 영상을 감상하고 물재생 시설들을 알아봤어요. 귀여운 때밀이 3대장 친구들과 함께하는 퀴즈도 풀 수 있답니다. 체험관을 잘 둘러보면 쉽게 퀴즈를 풀 수 있어요. 저는 100점을 받았답니다. 2번 푼 건 안 비밀. 물재생 체험관에는 각종 놀이시설이 즐비한데요. 하수관의 원리를 알 수 있는 체험을 먼저 해봤어요.
2층에서 내려오는 미끄럼틀도 있답니다. 2층으로 올라가서 본격적으로 물재생 체험을 해봤어요. 체험 전시실에서 하수 처리와 소수력 에너지 원리, 더러워진 물이 깨끗하게 정화되는 과정, 하수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맨홀에서 일어나는 일들, 깨끗한 물을 만들어주는 미생물들과 함께하는 게임까지 정말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답니다. 이게 끝이 아닌데요. 물재생 체험관의 하이라이트, 통통물 놀이터예요. 통통물 놀이터에서 놀기 전에는 꼭 손을 씻어야 해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답니다. 통통물 놀이터 안에는 통통물 도서실도 있어서 책 읽기도 가능해요. 재미있게 실컷 놀다가 3층에 가면 옥상 정원이 있어요. 제가 방문한 날은 추적추적 비가 내렸는데도 경관이 아주 멋지더라고요. 체험관에서 물재생공원으로 바로 이어지는 길도 있어서 가을 날씨 즐기면서 산책하기 좋아요. 물이 깨끗해지는 물재생 원리도 알고 물의 소중함도 깨달을 수 있는 물재생 체험관 나들이 꼭 가보세요. 됐다. 아, 이게 지금 살짝 맞추기가. 짠! 안녕하세요. 미스터로스리 트로탱탱볼 유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틴트 뮤직, 노래 부르는 컨텐츠 굉장히 유명하신 트로트 가수분들도 많이 왔다 가셨거든요. 그래도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제 첫 솔로, 척하는 차 뮤직비디오 현장이더라고요. 아, 오자마자 뮤직비디오 현장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오늘 준비한 곡은 내가 아는데 마음이 고와야지. 과거는 흘러갔다. 일본 엔카 파이팅하고 오겠습니다. 그 노래요. 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뭐 보통 이렇게 팬분께 추천해달라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본인 친구기도 하니까 좀 받는 게 낫지 않을까. 네, 그럼 이제 옷 갈아입고 촬영하고 오겠습니다. 안녕. 한방구를 쓰게 지는다. 새까만 눈동자의 아가씨 사랑을 할 때는 두 눈이 눈다고 해도 네, 끝났어요. 항상 아쉬움이 남는 법. 하지만 기분이 좋다. 옷 의상을 보시면은 이게 제가 김포FC 하프 공연 때 입었었던 옷인데요. 이게 한 번에 끝나니 너무 아쉬우니까 제가 오늘 분위기 있는 노래를 불러야 하니까 가장 떨리는 순간이에요. 항상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매번 느린 노래가 아주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신나는 거 그냥 막 방방 뛰면서 신나게 즐기면서 하면 오래 나온 것 같은데 네, 일단 한번 가볼까요? 나와 아름다운 아무리 세나이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이 기대있니 나의 따스를 가져내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야스 끝! 아 끝났어. 너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아. 끝났어요. 제가 가장 기대되는 무대가 무슨 곡이냐고요? 그렇게 물으신다면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저는 우리 마니아분이 추천해주신 그 노래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모든 게 좀 선박자가 잘 맞게 영상을 또 기대해주세요. 오늘 저렇게 또 아직까지도
신인 같은 신인이지만 신인이 아닌 것 같기도 하면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 이유씨라는 불러주셔서 틴트뮤직 관계자분들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스태프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번에 또 불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마니아분들도 제 틴트뮤직 유수연 버전 많이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트렌드 코리아 톡톡,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고 재밌는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